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한번 차려주시고. 자, 할게요.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보시고. 하도록 하죠. 질문합시다. 어제 90번 때부터 질문 안 받았나? 몇 번 때부터 안 받았죠? 90번 때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190번 때부터 질문을 안 받았나? 90번까지가 숙제였어? 에? 그렇지 않을걸? 몇 번까지 숙제였다고? 190번까지가 숙제였다고? 그 전에 내가 질문 안 받은 게 있는데? 질문 안 받은 거 빨리 알려줘요. 질문해요. 앞에서부터. 160번 때부터 질문 하세요. 질문부터 받자. 180번 이전에도 있을 텐데. 180번 했다고? 170번까지 다 했다고? 그 다음에 그럼 171번부터 180번 사이. 175번? 네, 175번부터 하겠습니다. 175번 피주. 175번 별표. 하겠어요. 175번 한번 보죠. 17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보시면 A1이 1이야. A1이 얼마? 1이야. A1이 1인 상태에서 AN-A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 얼마? AN에다가 곱하기 AN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D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때 A31이라는 녀석이 91분의 1입니다. 91분의 1인데 여기서 해당사항 있는 녀석이 뭐냐면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K에 AK 플러스 1 좀 계산 좀 해봐. 이런 거야. 그치? 지금 현재 이 상태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과정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앞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 앞에 과정은 교육과정이거든. 알았지? 앞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뒤에 과정은 중요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수능에서 2번이나 출제된 개념이야. 수능에서 2번이나 출제된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수열에서 항의 곱분의 차의 형태가 나오든가 한 끼리의 곱분의 한 끼리의 차의 형태가 나오든가 또는 한 끼리의 곱분의 합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이 형태들을 뭐 하셔야 돼? 쪼개셔야 돼요. 이 형태들은 뭐가 되어 있는 형태냐면 통분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무조건 통분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쪼개셔야 합니다. 쪼개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쪼개야만 시그마에 들어갔을 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그마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여기 개념으로 조금만 정리할게요. N까지 AK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강조를 하거든.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거냐면 요거야. 얘는 뭘 나타내는 지표야? 항번호의 출발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여기는 항상 어디까지 항을 늘려가면서 더할 건지 종착지 항번호에 관한 정보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하나만 여기는 반드시 누구 자리? 일반항 자리인 거야. 일반항. 이 식 전체가 일반항인 겁니다. 이 식 전체가 일반항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거 이제 9번이나 10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1분의 2K-1 이따구로 나오잖아. 이따한 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녀석은 그냥 일반항이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바꿔주시는 게 깔끔하게 그냥 BK로 바라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로 바라보면 문제가 쉬워져. 맞아? 왜?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BK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SN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수열의 합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수열의 합에서 한 항 내려서 뭐 해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그럼 일반항이 나오실 거고 일반항은 n이 어디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나오실 거고 n이 1일 때는 당연히 요 일반항은 이때는 bn이죠. 요때는 어떻게 나오겠어? 아, B1은 S1이 대신 하겠구나. 그래서 요때 BN을 찾아서 AN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BN식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일반항 자리라는 걸 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치고 다 일반항인 거야. 그런 일반항이 존재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죠? 뭐 치환이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여긴 일반항 자리야. 그리고 나서 시그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그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그마 공식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 그럼 시그마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라는 녀석을 정리한 식을 외우고 다니죠, 우리가. 그럼 이때 얼마예요?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외우고 다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제곱도 외우고 다니죠?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N 더하기 1 이거 외우고 다니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처리가 되니?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뭐 하셔요? 전체 제곱을 주시면 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은요, 안에 있는 일반항을 덧셈 뺄셈일 땐 다 쪼개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세제곱 플러스 뭐 K가 있어. 그럼 얘를 쪼개 쓰고 얘 쪼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야. 쪼개 써도 상관없어. 근데 곱했을 때는 절대 쪼개 쓸 수가 없어. K에다가 만약 K 플러스 1이 있어. 맞아? 선생님 그럼 얘 주고 얘 줘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알았지? 곱의 형태의 일반항이 있을 때는 쪼개서 시그마를 분배할 수가 없음. 플러스 마이너스만 분배가 가능한 거야. 그게 뭐야? 시그마의 성질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잊고 살지. 근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시그마에서 복잡한 일반항식이 나왔어. 근데 얘나 쪼갰을 때 얘네를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얘네를 써먹을 수 없으면 무조건 풀이는 하나야. 풀어서 더한다. 알았지? 풀어서 더한다. 가장 근본적인 걸 잊어. 아, 풀어서 더한다. 알았지? 시그마의 기본 풀이는 무조건 풀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야, 니네 해외에서 공부하는 그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이거 외우고 다닐까? 안 외워. 한국만 외워. 걔네가 이거 외워. 안 외우지. 걔네는 다 뭐 하게? 다 풀어서 더하면서 규칙성을 찾습니다. 다 풀어서 더하면서 규칙성을 찾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셨을 때 이 시그마의 기호는 뭐라는 뜻이야? 아, 더해줘. 더해라. 그죠? 어디서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n번이 될 때까지 항번호 하나씩 늘리면서 더해줘. 이 뜻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n까지 더하라는 뜻이라고 시그마가. 이해했음? 그러니까 시그마의 가장 기본적인 건 풀어서 더한다는데 애들이 요 세 개로 쇼부가 안 나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풀어서 더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인데. 맞아? 요즘에 수능에서도 18번 문항 있잖아요. 단답형 18번 문항 뭔지 알죠? 뭐 2AK 플러스 BK가 5이고 뭐 AK 플러스 3BK가 뭐 4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딱 단답형 뽑아내는 문제. 맞아? 그런 문제들조차도 이제는 단순한 연산식으로 안 내. 단순한 연산식으로 안 내고 풀어서 써서 식을 정리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 3점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기본적인 풀이는 무조건 풀어서 더하시는 거야. 원래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 세 개는 시그마의 세계에서 점 하나도 못 찍어. 이 세 개는. 진짜 이 세 개는 그 많은 수열 중에 진짜 점 하나도 못 찍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거 외운다고 시그마가 다가 아니라고. 시그마의 기본은 그냥 무조건 풀어서 더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시그마의 기본은 무조건 풀어서 더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시그마는 이게 다요. 시그마 이게 다고 곱분의 차, 곱분의 합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겠다? 통분을 하시겠다. 통분을 하시겠다. 그럼 지울게. 봐봐. 곱분의 차, 곱분의 합 나오면 통분. 오케이.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감. 그러면 항이 나와요. 항이 나와요. 어떤 n번째 항이라는 애와 n 플러스 1번째 항. 야, 이런 애들은 우리가 무슨 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탄 항이라고 해. 그지? 이유탄 항이지. an과 an 플러스 1은 정확히 몇 항 차이나? 한 항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 선생님, 교과서에는 점화식이라는 말 없던데요. 맞아. 교과서에서는 점화식이라는 말을 못 써. 뭐라고 쓰냐면 수학적 귀납적정이라고 씁니다. 수학의 귀납적정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편의상 얘를 다 뭐라고 불러? 점화식이라고 불러. 이웃한 항사이들 간의 관계식을 보여준 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점화식이 나왔을 때는 풀이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야. 주어진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대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 가끔 가다가 센이나 마풀 시너지 같은 거 보면은 특수한 점화식의 형태라고 해서 외우도록 강요하는 문제들 있잖아. 죽었다 깨나도 수능이 안 나온다. 알았지? 죽었다 깨나도 수능이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런 거 외울 시간에 그냥 대입하세요. 알았죠? 지금 현재 수능의 점화식 트렌드는 뭐냐면 무조건 닥치고 대입해서 규칙 찾아라야. 알았지? 닥치고 대입해서 규칙 찾는데 역추적이 나올 수도 있고 정추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정으로 흘러갈지 역으로 흘러갈지 문제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수한 점화식의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다니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센이나 마풀 시너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거 올림포스 유형 뭐 아니면 고쟁이 거기에 나오는 점화식의 외우는 구조들 있잖아. 외워서 풀어야 되는 점화식 구조들 싹 다 지우시면 됩니다. 싹 다 지우시면 돼. 알았지?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기억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PAN 뭐 플러스 Q꼴일 때 뭐 풀이 방법 해가지고 얘 네모 박스 쳐가지고 풀이 방법 적어주잖아요. 그냥 과감히 그냥 찢어버려 그냥. 알았지? 알았지? 그냥 찢어버려. 공부 안 해도 돼. 알았지? 안 해도 될 걸 자꾸 공부하니까 시간이 없지. 오케이?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 알았지? 점화식의 형태는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봤던 적이 없는 점화식이 무조건 나와. 수능에서는. 대입을 해야만 규칙성을 알 수 있는 점화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점화식 자체를 낼 수가 없어.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22번에 나올지 15번에 나올지 모르겠어. 어쨌든 점화식의 형태를 띠게 되면 무조건 뭐가 일어나는 거다? 대입을 하셔야 된다. 알았지? 대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하시는 건데 기왕이면 식을 좀 정리해서 대입을 해도 괜찮잖아. 그럼 얘들아, 요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라고 불러요. 얘가 공차인지 아닌지 니네가 알 수는 없죠. 상수라고 부릅니다. 여긴 고정상수야. 그럼 선생님, 아까 처음에 도입이 뭐였어? 곱분의 차나 곱분의 합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통분의 형태다라는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D만 남겨놓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그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되시는 거야? AN에서 누구를 빼? AN 더하기 1번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가 나와? D가 남는 거죠. 점화식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얘들아 봐봐. 두 항에 곱분에 뭐가 나왔어? 차. 무슨 형태라고? 통분 형태라고.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 2022학년도 수능 7번. 거기에 얘만 뭐 붙여서 나왔지? 시그마 붙여서 나왔죠. 얘만 시그마 붙여서 나왔습니다. 곱분의 차 형태 나왔는데 그때 무지성으로 대입한 애들 싹 다 틀렸죠. 무지성 대입한 애들 3점짜리에서 다 걸러진 거고 무지성 대입이 아니지. 곱분의 차, 곱분의 합의 형태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통분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반드시 얘를 뭐 해야 된다? 분리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럼 분리하는 방법은 너무 쉽지? 분리하는 방법은 AN 플러스 1분의 1에서 AN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통분해보세요.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실 거고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와서 빠지는 형태겠네. 그럼 얘나 같은 말. 그치? 그럼 따지고 보면 이러네.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어떤 상수가 나오시게 되겠다. 일어나. 정신 차려 얘들아. 점심 먹고 졸리지? 야, 좀 깨워줘라. 야, 친구들 왜 이렇게 자냐?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워줘라 좀. 공부 좀 같이 하자 우리. 졸리지? 안 졸리면 뻥이요. 이거 나오시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AN분의 1을 내가 BN이라고 놨다고 생각하면 편의상 이렇게 놓게. BN이라고 놨다가 치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PN 플러스 1이지.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PN이라고 부를 수 있지. 얘가 뭐야? D네. 야, 그럼 따지고 보면 한항 큰 항에서 한항 작은 항을 뺐더니 어떤 고정상수가 나왔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어떤 고정상수가 나왔잖아. 내가 저마식 알려드렸잖아. 한항 큰항에서 한항 작은항 뺐더니 어떤 고정상수가 나왔어. 이거 무조건 등차야. 알았지? 그럼 a n분의 1은 무슨 등차 수열이다. 아, a n분의 1이 등차 수열이구나. 아,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은 이 녀석에서 공차가 얼마일 뿐이야. 아, 공차가 D였을 뿐이야. 공차가 D인 어떠한 등차 수열 AN분의 1이 나왔던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 지금 여기서 이런 상태였구만. 근데 봐봐, 얘들아. A31이 91분의 1이라는 거 줬죠? A1이 1이라는 녀석 줬습니다. 그럼 이 녀석 역수 한번 취해볼게요. 역수 한번 취해봐. 그럼 얘들아, A1분의 1은 얼마야? 1이야. 그럼 A31분의 1은 얼마야? 91이지. 역수 취하면. 근데 얘하고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에서 항이 두 개 나와서 뭐 해야 돼? 빼셔야죠. 맞아? 그럼 얘가 B1이고 얘가 뭔 거야? B31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30D라는 녀석이 되겠죠? B31에서 B1을 빼니까. B31에서 누굴 빼는 거니까? B1을 빼는 거니까. 그럼 31에서 1 빼면 얼마야, 얘들아? 30이지. 공차의 개수. 그럼 30D지. 30D가 얼마가 되는 거야? 91에서 1 뺐으니까. 90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공차는 얼마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3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네.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인데 이때 공차가 3이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럼 AN분의 1을 난 찾을 거야. 일반항 찾을 거야. 공차가 얼만데? 3. 무지성 공차 N 때려. 등차 수열에 일반항 구하는 거 연습했었잖아. 그지? 1번 넣었을 때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1번 넣었을 때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지. 그죠? 와. 그럼 AN분의 1은 3N-2분의 2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역수 취해볼게. 그럼 AN은 얼마가 되시는 거야? AN은 3N-2분의 1이 되시겠다. 그지? 그럼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AN 플러스 1은 여기다 N 플러스 1이니까 3N 플러스 1분의 1이 되시겠다. 괜찮니? 여기 구조 생각하셔야 돼. 여기 구조 생각하셔야 돼. 그지? 그럼 갑니다. 그럼 이 구조 상태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시그마 처리하고 싶은 거지. 이 시그마 처리하자. 시그마 어디서?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가 1에서부터 20까지. AK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다 K만 넣으면 되네. 그럼 얼마? 3K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곱하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3K 플러스 1이겠죠? 3K 플러스 1분의 얼마? 1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 다 지울게. 이제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구성한 거 이해했지? 그럼 이제 다 지울게. 선생님 왜 다 지우세요? 봐봐. 다 지우는 이유가 있지. 다 지우고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분분수의 속해법. 부분분수 또 나옵니다. 부분분수. 여러분들 부분분수 나오면 몇 점일 것 같습니까? 부분분수 나오면 3점일 것 같죠? 아니에요. 부분분수 나오면 몇 점이게? 4점이야. 몇 번? 9번 또는 10번의 부분분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알았지? 그러니까 부분분수 나오면 4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부분분수의 속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분수가 일단 뭔지를 아셔야 돼. 얘들아, 부분분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분의 1의 형태를 쪼개서 쓸 수 있는 게 부분분수야. 부분은 말 그대로 얘를 해체해서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해체해서 쓰는 방법은 뭐냐?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뺍니다.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뺀 다음에 분의 1을 줘. 그런 다음에 가로를 열어 앞에 분의 1에서 누구를 빼? 뒤에 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적분 하시는 친구분들 부분분수 못하시면 극한에서 계접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무조건 절 수밖에 없죠. 극한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그지? 미적분 하시는 친구분들은 부분분수 당연히 속해법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주시게 되면 시그마를 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를 줬어. 그럼 시그마를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얘는 상수 처리가 되면서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얘를 더하다 보면 어떤 느낌? 중간이 통으로 날아가면서 양끝이 낳는 느낌. 요런 느낌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구나. 부분분수는 이런 거구나. 시그마를 매겼을 때 중간이 통으로 날아가고 앞에서 몇 개가 남고 뒤에서 몇 개가 남으면서 계산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분수가 부분분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주기 이전으로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이야. 연습 한번 해볼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10까지 가볼까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K 더하기 1 분의 1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더할 때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시그마 공식 K제곱분의 1이 시그마 공식이 뭔데? 그딴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 풀어서 더하셔야 되는데 얘를 뭐해서? 부분분수 처리해서 풀어서 더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럼 풀어서 더해보자.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부분수 처리합니다. 뒤에 있는 식 B식, 앞에 있는 식 A식. 뒤에서 앞에 식 빼면 얼마? 1분의 1이고 곱하기 얼마야? 여기는 앞에 분의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시는 게 부분분수겠죠. 그럼 여기 쓱 지울게요.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그럼 이거 더하시면 되는 거지. 처음이니까 한 번만 써드릴게요. 처음이니까. 그럼 1번 넣어보세요. 1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 풀어서 더해야 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실 거고 플러스 2번 넣어보세요. 2번 넣으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지워지는 분수 형태가 나오자 그러면 무조건 다음은 플러스 점점점 처리야. 지워지는 분수 형태가 나온다. 누군가가 지워진다. 그럼 플러스 점점점이야. 알았지? 플러스 점점점. 그럼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앞에 가로에서 뒤에 거, 뒤에 가로에서 앞에 거, 앞에 가로에서 뒤에 거, 뒤에 가로에서 앞에 게 다 지워지면서 앞에선 앞에 게 남고 뒤에선 뒤에 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1에서 11분의 1을 빼는 11분의 10의 형태가 나온다가 부분분수야. 오케이? 이게 부분분수의 시그마 처리야. 오케이?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풀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속해라는 말을 안 했겠죠? 이건 정석풀이. 이건 정석풀이고 선생님 그럼 속해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야 돼. 부분분수는요 항상 여기가 뭐로 나오게? 항상 여기가 뭐로 나오냐면 등차 수열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등차 수열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럼 얘 등차 수열로 보면 공차가 1짜리잖아. 얘들아 n에 관한 1차식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잖아. 그럼 공차 1짜리인데 얘랑 몇 항 차이야? 딱 한 항 차이지. 얘에서 공차만큼 더해서 얘가 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무슨 차이라고? 알려줘. 한 항 차이라고.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분모식이 등차 수열인데 정확하게 한 항 차이가 났을 때는 뒤에 식에서 앞에 식 뺀 1분의 1을 빼내고 가로 여시고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게 남습니다. 무조건. 쓸 필요 없이 앞에서 앞에 거 하나 뒤에서 뒤에 거 하나가 남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앞에 거 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1번을 여기다 넣으란 얘기야. 그럼 1분의 1이지. 10번을 뒤에다 넣으란 얘기야. 11분의 1이지. 여기를 빼주시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습한다잉? 봐봐. 속개법 이제 알면 좋아.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K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K가 1에서부터 20까지로 갈까요? 20까지 갔고 이 K 마이너스 1 이 K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 됐니? 그럼 여기 볼게. 얘가 A식, 얘가 뭐야? B식이지. B에서 A 빼면 얼마야? 2지. 2분의 1 빼주시고 가로 열고. 얘들아, 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2. 얘랑 몇 항 차이? 한 항 차이. 얘에다 2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한 항 차이일 때는 어떻게 남는다고? 앞에서 앞에 거 하나, 뒤에서 뒤에 거 하나 남는다고. 앞에서 앞에 거 하나는 여기다 1 넣으면 돼. 1분의 1. 뒤에서 뒤에 거 하나는 마이너스 주고 20을 넣으시면 되겠죠. 41분의 1로 한 줄 풀이로 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찮죠? 이게 속해법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럼 봐. 내가 여기 쓱 지울게.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만약에 2K 플러스 3이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2K 플러스 3이면, 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얘 공차 얼만데? 2야. 얘 공차 얼만데? 2야. 근데 얘랑 몇 항 차이야? 2항 차이지. 한 항 차이가 아니잖아. 2 더해서 넘어간 게 아니잖아. 4 더해서 넘어갔잖아. 2D를 더해서 넘어간 거잖아. 2항 차이잖아. 2항 차이잖아. 그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4분의 1은 빼주시고. 그죠? 2항 차이일 때는 앞에서 앞에 거 2개, 뒤에서 뒤에 거 2개 남습니다. 한 항 차이일 때는 앞에서 앞에 거 1개, 뒤에서 뒤에 거 하나 남았죠? 2항 차이일 때는 앞에서 앞에 거 2개, 뒤에서 뒤에 거 2개 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앞에서 앞에 거 하나라는 말은 뭐야? 여기다 1번하고 2번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1번하고 2번 넣어. 아, 2번 넣으면 얼마? 3분의 1 빼기. 뒤에다는 뒤에서 2개를 넣습니다. 19번 넣으세요. 19번 넣으면 어떻게 돼요? 41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얼마 되시는 거야? 아, 20번 넣어주세요. 43분의 1이 처리가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적분 하시는 분들 여기 나중에 극한 보실 때 여기가 무조건 n에 관한 식 나오면서 무한대분 상수나면서 여기가 0 처리되지. 그러니까 미적분 속해법 들어가실 때 이거 간단하게 앞에 것만 계산하시면 그냥 답 나옵니다. 원래가.
극한으로 들어가실 때. 그지? 미적까지 얘기하는 거야. 미적에서 부분분수 가지고 극한 취하는데 뒤에까지 계산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앞에만 계산하면 됩니다. 원래. 뒤에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공통하시는 분들은 뒤에 것까지 반드시 계산하셔야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들아 봐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뭐로 바꾸면? 5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뭐로 바뀌고 6분의 1로 바뀔 거고 앞에서 몇 개 남겠어? 3개. 뒤에서 몇 개 남겠어? 3개 남겠죠. 18, 19, 20 넣고 1번, 2번, 3번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부분분수의 속계법. 그럼 이제 봐봐. 와, 그랬더니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 이제 다르게 보이지. 그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얘들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니? 3분의 1이지 곱하기. 공차 얼마? 3. 얘랑 몇 항 차이? 한 항 차이.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앞에서 앞에 거는 1분의 1. 뒤에서 뒤에 거는 61분의 1. 1줄 풀이로 풀리시면서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분의 60이라는 녀석에다가 3분의 1을 처리하니까 약분 치시면 61분의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래서 부분분수의 속계법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가 등차야? 그럼 무조건 몇 항 차이 나는지부터 빨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게 진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래놓고 슬그머니 AN이 뭐라고 줘? 등차다 이렇게 주지.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거든. AN에다 등차 주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을 물어봤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얼마니? 공차잖아. 그럼 밖에다 뭐 빼주고? D분의 1 빼주고 여기다 무슨 처리하면 되게? A 1분의 1 빼기 A 21분의 1을 처리하면 끝나. 맞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푼다고.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점화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찌됐든 미체가 등차인데 부분분수야?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수능에 평가원에 존나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얘는. 알았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요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다음 질문하세요. 다 했습니다. 180, 180으로 가자. 180 이전에 혹시 있나? 있으면 해도 되는데. 179번. 179번 하면서 등비수열 잠깐만 설명할게요. 또 개념 설명 하나만 할게. 야,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왜 자꾸 개념 설명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수열이라는 거는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푼다고 실력이 안 늘어, 수열은. 기존 개념에 탈피를 하셔서 새로운 개념을 장착하고 그걸 존나 쉬운 문제로 연습하셔야 돼. 진짜로. 야, 니네 등차 수열 내가 말한 거대로 한번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 개념을 장착한 상태로 센 B단계 등차 수열 풀어봐. 그 생각보다 30분이면 푼다. 왜?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게 센의 대표 문제들이고. 쭉쭉 나가, 거기서는. 왜? 그동안 해왔던 잡손질이 다 사라지니까. 30분이면 풀어요, 등차 수열, 진짜. 나중에 한번 생 풀어봐요, 진짜. 되게 빨리 풀립니다. 등비 수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센 얘기를 왜 할까? 얘들아, 센을 내가 답지 없이 확실하게 개념대로 풀 줄 알잖아? 그럼 2등급 나와. 뻥 같지? 선생님, 센만 내가 제대로 풀었는데 2등급이 나온다고요? 네,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나와요, 진짜 2등급이. 근데 그거는 좀 뻥이야. 그 정승재가 나와가지고 티처스 나와서 교과서만 공부해도 2등급 이상 나온다. 그거는 좀 뻥이야.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그거는 내가 강사 입장에서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교과서만 보고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야 되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들을 하나도 안 배우고 교과서 원리대로 푼다? 그럼 그 사람은 수학자야지. 학문을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 너무 비하기 심하더라고. 그냥 뭐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 돼. 그냥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진짜 교과서만 봐도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쌉소리고. 정승재도 대학 갈 때 교과서만 보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자기가 수학학원 다녔다고 했잖아. 그렇지? 걔 쌉소리야. 말도 안 돼. 알았죠? 등비수열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네임드 수열의 기본은 뭐냐면 항 번호가 존나 중요해. 알았지? 얘들아, 니네가 집착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 니네가 집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항 번호에 집착하셔야 돼. 자꾸 항의 값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수열은 항 번호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게 수열이야. 알았지? 봐봐. 그러면 등비수열 한번 써볼게.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써봐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 그 정도 아닌데요 하고선 이거 쓴다고 애들이 A1 곱하기 R에 n-1제곱이요. 저 잘했죠? 존나 잘했어. 일반항 외우고 다닌 거니까 어쨌든. 맞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등비수열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1, 2, 4, 8, 16, 32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 야 니네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 얘 한번 쓰고 한 번만 생각해봐. 개념만 있으면 바로 풀려. 등비는. 등비는 다 3점이잖아. 3점짜리 내가 장담하는데 20초 안에 풀려. 무조건 거의. 일반적으로 20초 안에 무조건 풀립니다. 더 정확하게. 그럼 얘 뭐야? A1이지. 얘 뭐야? A2지. 얘 뭐야? A3. 얘 뭐야? A4. 얘는 A5. 얘는 뭐야? A6.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럼 얘야 등비수열은 뭐야? 현재항에서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무언가를 곱하는 거잖아. 이 B자가 뭐냐면 비율할 때 B자. 같은 비율을 곱해서 넘어가는 수열. 알았지? 같은 비율을 곱해서 넘어가는 수열.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했니 얘들아? 곱하기. 여기 넘어갈 때 얼마 곱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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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맞아? 한 번만 연습하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A5 하나 끌고 올게. A5. 물어보겠다. 얘는 A1에다가 얘 A1에다가 이런 녀석을 우리 공비라고 부르죠? R이라고 부릅니다. 공비라고 해. 공비라고 부르는데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서 갔어?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야 A5로 가죠. R을 몇 번 곱해서 갔다? 네 번. 됐어? 다시. 그럼 A5는 A2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번의 공비를 곱해서 갔어? 세 번의 공비를 곱해서 갔지. 맞아? 다시. A5는 A3로 바라봤을 때 몇 번의 공비를 곱해서 갔어? 두 번의 공비를 곱해서 갔지. 맞아? 다시. 그럼 A5는 A6를 기준으로 봤을 때, A6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비를 역수치에서 곱했겠죠? 다른 말로 하면 R에 마이너스 1이었겠죠? 왼쪽으로 하면 역수일 거 아니야. 괜찮아? 느낌 와? 느낌 오니? 이게 핵심이야. 항번호. 보세요. 종착지의 항번호는 등비수열의 현재 항번호에 공비의 지수를 더하면 나옵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종착지 항번호 나옵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종착지 항번호 나옵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종착지 항번호 나옵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외울 필요가 없네. 왜? 일반항은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얘랑 얘랑 더해서 n이 나오는 하나의 케이스를 일반항으로 정했을 뿐이야. 그럼 일반항을 정했어? 그럼 얘 말고 다른 걸로도 표현해도 되나요? 상관없어. 어떻게 표현해도 돼? A2 곱하기 R에 n-2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얘랑 얘랑 더하면 n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n이거든. 전혀 상관이 없어. 선생님, 그럼 A5로 가도 되나요? 상관없어. R에 n-5라고 쓰면 돼. 왜? 얘랑 얘랑 더하면 종착지 항번호가 나오거든.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하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반드시 어떤 항과 공비의 거듭제곱이 곱해져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어떤 상수의 거듭제곱이면 다 등비수열입니다. 알았죠? 어떤 상수의 거듭제곱이면 다 등비수열이야. 반드시 어떤 항을 곱하면서 공비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등비수열이냐? 아니야. 그냥 어떤 상수의 거듭제곱이면 다 등비수열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다시 안 쓸 거야.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띵킹 어바웃 차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2n-1 뭐 이런 게 있어. 맞아? 그럼 얘 등비수열일까 아닐까? 등비수열이야. 알았죠? 등비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4n-√2 등비수열일까 아닐까? 등비수열이야. 알았지? 등비수열입니다. 이거 다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선생님, 근데 등비수열은 초항 곱하기 공비 n-1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다 바꿀 수 있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거듭제곱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았죠?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거듭제곱의 형태는 다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항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공비도 중요합니다. 초항도 중요하고 공비도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초항의 뜻이 뭐야? 얘들아 첫째 항의 뜻이 뭐니? n에다 뭘 넣으라는 소리야? 1을 넣는 게 첫째 항이잖아. 그럼 n에다 1 넣어. 등비수열이란 믿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2야. 네, 초항이. 그쵸? 초항이 2죠. 그럼 공비는 얼마예요? 선생님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는 기억하세요. 공비는 n의 개수까지 밑이랑 묶어서 얘가 무조건 공비입니다. 그럼 공비는 얼마게? 4야. 이거 연습한다. 초항 얼마야? 2분의 1에 얼마가 되는 거야? 초항은. 초항 얼마야? 1번 넣으니까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알았죠? 이게 초항이야. 그럼 선생님 이때 공비 얼마예요? 라면 2분의 1에 4승 16분의 1이 공비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거듭제곱의 형태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괜찮음? 괜찮음? 그럼 봐.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 등비수열을 풀 때. 그럼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 한 문장 기억하세요.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요. 다른 항을 인수로 가질 수 있어요. 되게 심오한 문제다. 봐봐.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다른 항을 뭐로 가질 수 있다고? 인수로 가질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A5는요. A1도 인수로 가질 수 있고 A2도 인수로 가질 수 있고 A10도 인수로 가질 수 있고 A100도 인수로 가질 수 있고 A2222도 인수로 가질 수 있어요. A5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나 많아. A5 표현하는 방법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모든 항을 다 뭐로 가질 수 있다고? 인수로 가질 수 있다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 그럼 수병아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36이요. 36. 그럼 A에 36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왜?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오면 되니까? 5가 나오면 되니까 얘 뭐라고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 31이라고 표현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 생각의 유연함을 가져가셔야 문제가 빨리 풀려. 무조건 알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니네가 3점짜리 문항들을 보다 보면 다 초항으로 돌아가고 싶어해. 그럼 초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왜? 주어진 항으로 표현해버리면 끝나거든. 주어진 항으로 표현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 A21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아래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어떤 항이든지 간에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다른 항을 인수로 가질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럼 선생님 다른 항을 인수로 가졌을 때 얻는 이득은 뭐죠? 약분이 가능하잖아.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푸신다고 하면 잠깐만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딱 하나만. 좀 만만한 문제 없냐? 등비 없냐? 등비 177번 한번 볼까요? 177번 보기 전에 등비수열 설명을 좀 마무리 지어볼게.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다른 항을 인수로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치? 다른 항을 인수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등비중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등비중항. 그럼 등비중항은 뭐야, 얘들아? 등비중항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1, A2, A3가 등비수열일 때 A2의 뭐는 제곱은 A1 곱하기 A3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등비중항의 개념이죠. 그럼 등비중항도 마찬가지야. 1, 2, 3에서만 가능한 게 등비중항이야?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얘기냐면 A2 곱하기 A12가 있어.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고? 얘들아 2하고 12를 더해서 반띵하면 뭔데? A7이지. 그럼 A7이 제곱으로 표현해도 돼. 전혀 상관이 없죠. 등비중항이니까. 항번호의 합의 절반띵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등비수열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봐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3하고 A 11 얘는 어떻게 될까요? 3하고 11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인데? A7이잖아. 얘도 A7의 제곱이지. 뭔 얘기인지 암? 하나만 더. 선생님 그럼 A5 곱하기 A9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5하고 9 더하면 얼마? 14지? 그럼 걔도 반띵하면 A7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야 눈치챘니? 눈치챘어? 뭐야? 얘네 둘의 숫자가 더했을 때 똑같아. 얘네 둘의 숫자가 더했을 때 똑같아. 얘네 둘의 숫자가 더했을 때 똑같은 등비수열의 곱은 항상 값이 같습니다. 항상 값이 같아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지? 항상 값이 같아.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거든. 등비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면 177번 문항이 갑자기 존나 심플해집니다. 잘 봐봐. 177번 문항이 루트 2죠. 그리고 A죠. B죠. C죠. 그리고 뭐예요? D죠. 루트 5죠. 맞니?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래?
등비라며. 얘들아, 맞아? 그럼 내가 얘 뭐라고 하면? A1이라고 하면 얘는 뭐고? A2고. 얘는 뭐야? A3고. 얘는 뭐야? A4지. 얘는 뭐야? A5. 얘는 뭐야? A6인 거지? 맞아? 괜찮아? 그러면 등비 수열은 곱했을 때 항번호 합이 똑같으면 그만인 거잖아. 그럼 얘랑 곱해봐. 항번호 합 얼마냐? 7이네. 그럼 얘랑 곱해봐. 항번호 합 얼마냐? 7이네. 얘랑 곱해봐. 항번호 합 얼마냐? 7이네. 그러면 얘 곱한 거나 얘 곱한 거나 얘 곱한 건 어때? 같지? 그럼 루트 10 처리하시고 얘는 A, D랑도 같은 거고 누구랑도 같은 거야? B, C랑도 같은 거구나. 맞아요? 그럼 문제 졸라 심플해졌죠? 그 다음에 뭐 하래? 로그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다 더하래. 그럼 뭐야? 로그는 밑이 똑같을 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얘네 이렇게 묶어서 제곱 조셔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얘들아 BC 얼만데? 루트 10. AD 얼만데? 루트 10. 10의 제곱인데? 답 얼마? 2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비수열의 원리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풀어줄게. 172번. 172번 하나만 더 할게. 자, 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까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172번으로 또 갑니다. 172번 또 가면 A5, A6. A5 마이너스 A6 분의 그 다음에 얼마야? A11, A12. A11 마이너스 A12. 근데 얘가 얼마야? 3의 7승. 공비가 1이 아니래요. AN의 공비 좀 찾아줘. 이런 얘기야. 야,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내가 했던 말 뭔데? 알려줘.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다른 항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얘들아, 얘 굳이 A1으로 가야 돼? 아니? A6는 누구 들고 있어? A5 들고 있겠지. 믿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A6는 A5 들고 있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야, A12는 A11 들고 있겠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랑 더해서 1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로 묶어? A5로 묶어. 그럼 여기 얼마야? 1만 R이지. 얘는 뭐로 묶어? A11로 묶어. A11로 묶으면 여기 1만 R이네? 뭐야? 약분되잖아. 맞아? 얘들아, A11은 누구 들고 있게? A5 들고 있지. A5분에 얘 뭐라고 표현해? A5 곱하기 R6로 표현하면 되겠죠. 왜요? 인수로 들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1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약분. 그럼 R의 6제곱이 얼마? 3의 7승. R 얼마? 3의 6분의 7승. 이렇게 나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 5번이 정답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깔끔하게 들어가시면 돼. 이거는 179번으로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설명할 거 다 설명했고 등비수열의 합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야, 등비수열을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 다 풀어. 진짜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질 않거든. 얘는. 이것만 해도 등비수열에서 실수할 일 절대 없다. A1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실수해. 그렇지. 할게. 자, 179번 갑시다. 179번 한번 보시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1이 아니래요. R은 일단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랍니다.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야. 야, 마침 또 수열합이 나오네. 이게. 이제 문제 좀 푼다 했더니 이제 수열합이 나오네요. 봐봐요. 그러면 AN과 SN을 만족시킬 때 A21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A21 값만 내가 구하면 돼. A21만. 그럼 가족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더하기 A11은 A21은 1입니다. 나조건 한번 쓰겠습니다. 나조건 어떻게 생겨 먹었니? A1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얼마야? A6 그 다음에 뭐? S10 요 녀석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답니다. 등비를 이룬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수열합 잠깐만 설명할게요. 등비 수열합. 등비 수열의 합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실 때는요. 공식을 외우고 다니시기다 보다는 무조건 3개를 조사하시는 게 빨라요. 등비 수열의 합을 확실하게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등비 수열이 더해지기 시작했을 때의 초항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한항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한항의 개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어봤어. A3부터 시작해서 A4 해가지고 플러스 점점점 해서 A22까지 물어봤다 칩시다. 맞아? A22까지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이 덧셈에서, 이 등비수열의 덧셈에서 제일 첫 번째 항은 누구죠? A3.
A3 조사해 주시고. 이때 공비는 뭐죠? R이죠. 더하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22에서 3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그럼 19개죠. 그쵸?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뭐?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더하나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럼 어떤 등비 수열의 덧셈이 나오시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비 빼기 1분의 덧셈의 초항 공비의 더하나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자꾸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로 외우고 다니니까 힘든 거야. 알았지? 그 n이 도대체 뭔지, 그 앞에 있는 A1이 뜻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때 공비가 뜻하는 게 뭔지 이 세 개만 조사하시면 다 풀린다고. 원래. 뭔 얘기인지 이해함? 그럼 봐. 등비수열의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S10이 뜻하는 게 뭔데 얘들아? S10이 뜻하는 게 뭔데? S10. S10을 한번 구하자. 얘들아 S10 한번 구해볼게. 그럼 S10 구하려면 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했다는 얘기야? A10까지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조사해. 초항 얼마? A1. 공비 얼마? R. 맞아? 더하나의 개수 몇 개 더했어? 10개 더했지. 끝났네? 공비 빼기 1분의 얼마? 초항. 공비의 더하나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끝. 그죠? 이게 S10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니? 그럼 갑니다. 첫 번째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 한번 하자. 얘들아,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은 다른 항을 인수로 들고 있다고. A11, A1 들고 있을까? 안 들고 있을까? 들고 있어. A1 더하기 A1에 얼마로 표현하면 돼? 아래 10승. 괜찮니? 그럼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A1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A1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아래 10승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얼마? 1은. 괜찮나요? 나 S10 구해놨고. 그죠? 얘도 구해놨고요. 동그라미 칠게요. 그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얘가 순차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럼 얘들아 연속된 3개 항이 나왔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럼 뭐하라? 등비 중앙 쓰라는 얘기지. 얘랑 곱이 얘 제곱이랑 같겠죠. 그럼 A6의 얼마냐? 제곱이라는 녀석. A6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A1-A2에다가 뭐 곱하라는 얘기야? S10 곱하라는 얘기죠. 뭔 얘기지? 됨? 됨 안 됨? 됨?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꼬라지 좀 봐. 얘도 A1 들고 있잖아? A1 R이잖아. A1 R이잖아. 그럼 A1으로 묶어. 그럼 1-R 아니겠어? 이렇게. 그치? 나 S10 구해놨는데? S10 뭐? 얘 뭐야? 야, 얘가 1-R이잖아요. 1-R이니까 내가 이 녀석을 마이너스 빼내. 마이너스 빼내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빼내면 여기 R-1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얼마? R-1분의 얼마가 되시는 거야? R-1분의 A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약분. 그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의 제곱에다가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되시겠습니다. 요것까지도 또 구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A6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야, A6 A1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들고 있지. A6는 A1의 R의 5제곱인데 이 녀석에다가 뭐 줬어? 제곱 줬지.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A1의 제곱에다가 R의 10제곱이 되겠죠. 분배. 인정? 그럼 봐. 얘랑 같다며. 해피. 약. 분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분이 되는 거 인정? 오케이. 제분배. 마이너스 R의 10승 플러스 1이 R의 10승이 됩니다. 그럼 이 R의 10승은 1이 됩니다. R의 10승은 2분의 1이 됩니다. 괜찮아요? R의 10승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R의 10승이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넣을게. 그럼 A1 곱하기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이겠죠? 이 녀석이 1이죠? 그럼 A1은 얼마다? 3분의 2다. 너 찾았다. 그치?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졸라 신박하잖아. A20을 물어봤잖아. 맞아? 야, 내가 알고 있는 항 뭐야? A1이지. A21은 A1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들고 있지. A1에다가 R에 몇 제곱 하면 되는 거야? 20제곱.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A1 아는데? A1 얼마? 3분의 2 곱하기. R에 20승 아는데? 여기다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얘 얼마? 4분의 1. 약분의 답은 얼마? 6분의 1.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봅시다. 다음 몇 번? 180번? 180번 펴주세요. 180번 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번 하겠습니다. 자, 180번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Y축. 자, 오랜만에 그림 실력 좀 뽐내봐야겠다. 그림 실력 한번 뽐내볼게, 쌤이. 쓱, 이렇게 해서. Y는 GX. 그리고 나서, 여기는 쓱, 이렇게. Y는 FX. 그리고, 이거는 Y는 HX.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름을 좀 지어볼게요. 야, GX는 마이너스 FX래. 얘가 GX가 마이너스 FX래. 얘들아, FX 함수식 전체에 마이너스 보고 붙었네?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러니까 GX랑 FX는, GX와 FX는 무슨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관계. 그리고 나서 HX는 F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래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FX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FX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됐니?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가 찍혀있는 상태? 1이 찍혀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문제 한번 읽을게. Y는 K와 X축 및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만나는 점을 차례대로 ABC라고 한다고 하면, ABC를 한다 하면, 긋겠습니다. 여기다 긋게요. 차례대로 만나는 점을 뭐라 한다면, ABC라고 한다고 하면, A, B, 그 다음에 얼마야? CD. C, D, 이렇게. 라고 하겠답니다. 여기가 뭐예요? Y는 K. 그쵸? 이런 상태에서 A, B, C, D, B, C의 길이는 순서대로 등차래요. A, B, 그 다음에 또 누구? C, D, B, C는 선분의 길이가 계속해서 뭘 이루고 있다? 등차를 이루고 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일 때 양수 K값 좀 구해봐라. 그럼 K값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풀면 되겠죠? 이제 짝짝 푼다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좌표화 다 시키겠습니다. 좌표화 다 시키자. 그럼 A는 얼마야? 0,K죠. B는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알려줬겠지? fx가 뭐야? 로그 4분의 1의 x네?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로그 4의 x가 되시겠네요. 그죠? 로그 4분의 1의 x니까 4분의 1의 역수치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계산할게요. 그냥 다 계산하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주니까 얘는 얼마야? 로그 4의 x겠죠? 로그 4의 x.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 하니까 얘는 얼마야? 3분의 2의 로그 4의 x가 되겠습니다. 로그 4의 x.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미시 뭐,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날려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큰 거 자체로 놓고 나중에 정리할게. 알았지? 그게 나올 수 있겠다. 한번 볼게. 끊어주시고, 첫 번째. 그럼 A좌표는 땄어. 근데 나 B좌표 따야 돼. B좌표는 여기 위에 점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애야? K가 되는 애 짜야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K, 4의 마이너스 K승이 되겠네요. 그죠? 너는 뭐야? 4의 마이너스 K승, K가 되겠습니다. 그럼 C는요, 여기 위에 점이잖아요. 여기 위에 점인데 얘가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돼. 4의 K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4의 K승, K가 되겠습니다. 그죠? D는 여기 위에 점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지금 K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3K니까 얘는 4의 2분의 3K 제곱 4의 2분의 3K 제곱,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3K니까 4의 2분의 3K 제곱이 되겠죠. 그죠? 하라는 거 하면 되겠네요. 갑니다. AB의 길이. 여기 말하는 거네요. 여기. 그럼 4의 마이너스 K에서 0 뺀 거니까 AB의 길이는 얼마? 4의 마이너스 K. CD 구하러 가자. 얘들아, CD. 여기 D의 X좌표에서 얘를 빼야겠죠? D의 X좌표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4의 2분의 3K승에서 누구를 빼? 4의 K승을 뺍니다. 그쵸? 그럼 BC의 길이 구하러 가자. BC의 길이 어떻게 돼? 4의 K승에서 얘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뺍니다. 4의 K승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죠? 등차야. 수병아 뭐 해야 돼? 등차 중앙 써야죠. 가운데 뭐? 2배는 얘네 둘의
합과 똑같겠죠.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4의 마이너스 k 양끝의 합 플러스 4의 k승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k승은 가운데 2배가 되겠죠. 2배에 얼마? 4의 2분의 3k승 마이너스 4의 k승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울 거 지우자 얘들아. 지울 거 지우자. 누구 지워지니? 너 해피. 그죠? 그럼 여기 누구 남아? 4의 k승. 그쵸? 그럼 여기 곱하시면 2 곱하기 4의 2분의 3k승 마이너스 2의 4의 k승 됐나요? 넘어가. 마이너스 2네모 그냥 네모 넘어가면 3네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이제 2로 바꿀게요. 2의 2k승 얘는 2 곱하기 이제 2로 바꾸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3k승이 되겠죠. 됐니? 그럼 2의 2k승은 양수다. 인정? 치역이 양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버려? 2의 2k승으로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돼? 3이 대시고 2의 k승이 되겠죠. 이렇게 2의 2k승으로 나눴으니까 2의 k승 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2의 k승은 얼마가 되면서 2분의 3이 되면서 양수 k 구해달래. k는 로그 얼마? 2를 밑으로 하는 2분의 3이 되겠다. 답이 나오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졸리냐? 야 기지개 한번 피자. 기지개 한번 펴. 아유 졸리지. 이렇게 오늘 비 와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알았지? 옛날에 시간 되게 빠르지 않니? 니네 내일 모레 계약이잖아. 광명 쪽은 벌써 계약했을걸? 광명인 사람 이면 벌써 계약하지 않았나? 계약 안 했니? 광명 원래 소화 같은 데가 빠른데 계약이. 그렇구나. 어때 얘들아? 100일이 무너진 느낌이? 이제부터 실전이야 그지들아. 진짜 실전이야 이제부터는. 니네 진짜 8월까지만 딱 하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 풀어제 껴야 돼. 국수 0.3 모의고사 개 풀어제 껴야 돼. 일주일 내내. 진짜 독하게 모의고사 푸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주말에 이틀 잡고서는 수능 스케줄 그대로 보는 애들도 있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나는 수능장 가면 100% 긴장을 할 거니까 졸라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나는 긴장 빨고 절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러니까 졸라 연습을 해야 돼. 실전 모의고사는. 알았지? 그거 연습하면서 가져야 돼. 오케이? 그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대충 비벼볼까? 과연 비벼지는 게 누굴지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알았지? 대학을 한 번에 가는 게 효도야. 알았지? 한 번에 가요. 그게 효도야.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대학을 한 번에 가요. 그럼 무서운 얘기 하나만 해줄까? 니네가 만약에 재수를 한다 해. 맞아? 어디까지나 얘야? 니네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인데 재수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5천은 좀 오바고요. 5천보다 좀 덜 들긴 하는데 뭐 재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 학원 재종이 좀 싸. 그나마 우리 학원 기준으로 좀 하면 시대인재 기준으로 하면은 더 일취월장하고 약간 우리 학원 재종비가 좀 싸거든. 싸가지고 우리 학원 재종비가 얼마냐면 한 달에 200 가까이 되죠. 컨텐츠비까지 하면 200이 될 거야 아마. 200인데 200씩 네가 만약에 2월부터 왔다 쳐. 그럼 10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000. 식사 별도야. 근데 요즘에 식사 어때? 한 끼에 다 7, 8천 원짜리 밥 찾아보기도 어렵죠. 대략 하루에 15,000원 잡고 10개월 때린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75,000원씩 들잖아. 듣기 하면. 그지? 그러면 4 때리면은 30 정도 되잖아. 10달이면 300이지? 2,300이야. 책 안 살 거야. 책 사야지. 책 사? 그럼 2,000원 뭐 인강 듣고 뭐해? 2,400. 그치? 밥만 먹고 사나? 커피도 한 잔 먹고 간식도 하나 먹고 해야지. 2,500. 아끼고 아껴서 2,500인데 인강 안 끊어? 패스 하나 또 끊어야 될 거 아니야. 2,600. 그 정도야.
알았지? 2600이 미니멈이야, 미니멈. 2500이 미니멈. 알았지?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대학 가? 어? 근데 국립대를 갔어? 어? 출발 선상이 달라지지. 알았지? 재수 안 하고 국립대 가면 출발 선상이 다르다. 알았지? 그거 알아? 선생님 때랑 니네 때랑 유일하게 물가가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뭔 줄 알아? 대학 등록금. 똑같아. 나 학교 다닐 때도 니네가 지금 학교 다닐 때도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지 않는 게 대학 등록금이야. 항상 시위하거든. 올리면은 막 싸우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똑같아. 지금 국립대 얼마인 줄 알아? 학비? 160, 180밖에 안 해. 최종보다 싸. 한 학기가 한 학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효도하시려면 대학을 가세요. 알았죠? 효도하시려면 대학을 가시고 대학 가서 취업을 빨리 하시면 좋죠. 알았죠? 취업 빨리 하시면 좋고. 근데 또 니네 잘 생각해봐. 대학교 가면은 바로 취업할 것 같지? 안 그래. 기본 1년 반에서 2년은 휴학 때려. 요즘 애들 다. 휴학을 왜 때리죠, 선생님? 졸업하기 싫으니까 때려. 진짜야. 1년 반에서 2년은 휴학 때리거든? 근데 사회 나가면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5, 6? 이 정도 될까? 남학생들은 좀 더 늦고 27? 이 정도. 근데 27에 바로 취업되면 좋지. 27에 바로 취업되면 좋은데 27에 바로 취업 안 돼. 1년 취준했어. 28. 공무원 해야겠다. 한 2년 절었어. 30.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진짜야. AI가 너네를 조종할지도 몰라. 니네가 AI를 조종해야 돼. 알았지? 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 인구가 없잖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 공부해서 대학 가셔야 돼. 알았지? 잘할 수 있죠? 잘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그런 소리 해. 만약 못 보면은, 관령 독서실 가서 혼자 공부해야겠다. 다시 1년이야. 입시를 혼자서 뚫어? 살면서 본 적이 없다. 나는 입시를 혼자서 뚫는 애를 본 적이 없다. 관령 독서실로 어떻게 뚫어? 옆에서 진짜 주입식 교육으로 졸라 한 달에 3-4번씩 불러다가 상담하면서 정신교육 시켜도 갈까 말까야. 혼자서 그 멘탈리티로 이겨낸다고? 스케줄 다 짜고 공부 시간 내가 짜고 공부해야 될 거 내가 정하고 책 사러 내가 가고 모든 스케줄을 내가 짜면서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간다? 말도 안 되지. 효율이 존나 떨어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현역 때 확실하게 투자해서 대학 가세요. 알았죠? 그게 깔끔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사교육 없이 대학 못 가. 뭐야, 사교육 강사가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사교육 강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강사니까 알아. 없이 못 가. 얘들아, 갈 수 있을 것 같지? 힘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상위대학 가고 싶으면 무조건 사교육 도움 받아야 돼.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매출 1등 어디야? 오프라인. 시대인재, 대치, 재종이지. 맞아? 거기엔 누구만 있어? 작년 수능에서 11113 나온 애들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11113 나온 애들. 의대 못 갔네. 재수! 하면서 시대인재를 가거든? 시대인재를 가는데 그 애들도 결국에 재종 가잖아. 자기주도 되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지? 자기주도 돼도 거길 가. 걔네가 거기 가는 이유 왜 그러게? 혼자서 준비하면 효율이 안 나. 스케줄도 내가 짜야 돼. 육모 신청하러 내가 가야 돼. 구모 신청하러 내가 가야 돼. 교육청 모의고사 받으러 또 돌아다녀야 돼. 그걸 왜 하냐? 근데 그 이도저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올해 대학 가면 돼. 존나 깔끔하지 않아? 올해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니까? 그냥 한 번에 가요. 어차피 안 갈 거 아니 이상. 알았죠? 한 번에 가시면 되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알았지? 혹시나 지금 마음 한켠에서 나 못 갈 것 같은데 생각 드시는 분은 지금 할 수 있다 3번 외치세요.
갈 수 있어요. 마법의 주문입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면 갑니다. 내 말 믿어봐 진짜. 근데 집에서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안 돼. 사람들 졸라 많은 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쳐봐. 그럼 가. 마법의 주문. 알았지? 잘할 수 있어. 똑똑한 친구들이 왜 니네만큼 똑똑한 애들이 어딨냐? 선생님 때보다 똑똑해. 요즘 문제가 더 어렵잖아. 최악의 세대 아니야. 진짜 최악의 세대 못 봤구만. 최악의 세대는 다 다음 세대가 최악의 세대지. 이건데 미적분도 못하는 빠따 맞을 애들. 대학교 가면 빠따 한 대씩 맞고 시작이야 걔네는. 야 너 화생공 왔어? 너 기계공학 왔어? 근데 씨발 미분을 못하네. 벡터까진 바라지도 않아. 미분을 못해. 그러니까 사인 미분하면 뭐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래. 빠따 맞아서 사인이 사인으로 변해. 알았지? 질문합니다. 181번부터 190번까지 질문합니다. 180번까지가 숙제였다고? 아예 뻥치지 마. 10개 더 냈잖아. 90번까지였지? 맞잖아. 10개 냈었어 내가. 질문해. 10개도 안 했다고? 와 진짜. 185번 하겠습니다. 185번 내가 전에 풀어보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18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번. 별표 한번 하시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N축으로 풀면 졸라 빨리 풀립니다. 이건 N축으로 풀면 빨리 풀리고 스킬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첫째 항이 215, A1이 얼마야? 215.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야. 공차가 나왔네? 그럼 등차 수열이네. 질문. 공차는 뭘 뜻한다? 기울기. 기울기가 뭐다? 음수다.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럼 점이 어떻게 찍혀야 돼? 오른쪽 아래로 찍혀야 돼. 알았죠? 그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 S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절대값 SN의 뭘 구해줘? 최소 값을 구해주세요. 그쵸? 저 이거 n축으로 풀게요. 보세요. 그럼 일반항은 무조건 찾을 수 있죠. 왜? 기울기랑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일반항 무조건 나옴. 가보자. 얘들아 AN 어떻게 되니? AN 한번 해보자. 공차 N 주시고 1번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215 나와야 돼. 그럼 얼마? 219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1번 넣었을 때 215 나오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1번항 바로 나오셨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절대값 SN이라는 녀석은 수열의 합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무슨 처리하겠다 이거야? 양수 처리하겠다 이거지. 수열의 합이 만약에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넣겠다 이거잖아. 그럼 수열의 합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수열의 합이 양수일 때는 의미가 안 생기죠. 절대값 수요나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언제부터 의미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n축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거든? 그럼 여기가 n이야, n축이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가 a1이다? a1이 얼마래? 215래.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몇 개가 찍힐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점이 계속 내려올 거야.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야. 그럼 내가 양수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 양수는 절대값 CEO도 뭐니까? 양수니까. 그럼 언제까지가 양수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아 몇 번째 항까지 양수야? 그걸 생각해봐. 몇 번째 항까지 양수니? 219를 마사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16까지가 양수겠죠? 여기가 216 나오시면 될 거 아니야. 216을 뭘로 나누면? 마사로 나누면 여기가 5고 4잖아. 그럼 54번째 항까지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오는 거야. 왜? 마이너스 216에다 219 더하면 3일 테니까.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점을 쭝쭝쭝 찍고 여기가 뭐야? A54일 거야. 근데 얘가 얼마인 거야? 지금 3이야. 54번째 항이 216, 마이너스 216이었으니까 219랑 더하면 얘가 3이었겠죠. 얘들아 공차가 얼마냐? 공차가 얼마야? 4잖아.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얘 다음 넘어갈 때 비대칭으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비대칭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대칭으로 넘어가면 존나 쉬워지거든. 근데 비대칭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꼬이게 하는 거거든. 그럼 비대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4만큼 내려왔다는 얘기는 얘가 좀 더 n축이 붙어있겠죠. A55는 어디에 붙어있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에 붙어있겠지. 그죠? 야, 나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볼게. 그럼 A53은? A53은 어디 있었을 것 같아? 7에 있었겠지? 이렇게. A53은 7에 있었겠지? 그러면 얘들아, A56은 어디 있었겠어? A56은 어디 있었겠어? 얘 마사하니까 마이너스 5였겠지. 괜찮아? 봐. 야, 요 높이 얼마야? 3. 요 높이 얼마야? 1이죠. 3 빼기 1이 들어가시겠지? 왜냐면 얘는 뭐고? 양수고 얘는 뭐야? 음수잖아. 그지? 그럼 3 빼기 1이 들어가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2가 나오지. 그럼 잘 봐. 얘는 얼마야? 7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5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아, 2죠. 미안해. 2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1번부터 54개 있잖아. 그럼 여기 54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54개랑 여기 54개랑 더하면 2씩 남을 거 아니야. 하나당. 세트당 뭐가 나와? 20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총 얼마가 남겠어? 108이 남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남아? 2.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남아? 2.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남아? 2. 그 세트가 몇 개 있어? 54세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난 여기에다가 얼마까지 꽂았을 때, 여기까지 얼마까지 꽂았을 때, A108까지 꽂았을 때, A108까지 꽂았을 때, 여기 54개, 여기 54개 꽂았을 때. 그러면 S108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게? S108이라는 녀석 얼마 되게? 2 곱하기 54가 돼. 그래서 얘가 108이 되거든. S108이. 맞아? 그럼 얘는 절대값 쓰여도 의미 있냐 없냐? 없이요. 그치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S108만 보면 안 되잖아. 절대값 SN의 최소값을 보고 있는 거잖아. 절대값 SN의 최소값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나는 일단은 요 녀석이 최소인지 이 다음 항이 최소인지 알 수는 없어. 왜? 봐봐. 내가 여기가 A109야? A109야? A109? 그럼 A109는 여기다 109를 넣어야 돼. 그럼 109 넣어봐. 109 넣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얼마야? 109에서 마이너스 4 하면 4, 9, 36, 436이지. 그럼 마이너스 436에서 219 빼봐. 그럼 7이고, 1이고, 2고, 217이죠? 그죠? 맞아요? 얼마? 마이너스 217이죠? 그럼 A109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17이야. 괜찮아? 질문. 그럼 S109는 얼마 하게? 야, 1번부터 108까지 합이 108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A109 더하면 되겠죠.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217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09겠지. 이해했음? 이해했음? 그러면 누가 최소값이게? 절대값이었을 때? 얘 절대값이면 얼마야? 109. 얘 절대값이면 얼마야? 108. 최소값 얼마게? 108. 선생님, 얘보다 전이면은요? 얘보다 전이면은 뭐가 안 됐어? 플러스는 더해줬고 상세를 못 시켰을 거 아니야. 107은 마이너스 상세를 못 시켰을 거 아니야. 플러스만 하나 더 더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뭐한 수가 나왔겠어? 큰 수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 갈 때 최소가 될 것 같았지만 A109가 너무 작은 바람에 S109조차도 최소값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08번째 항에서 최소값 108이 찍히는 거고, 맞아? 108이 찍히는 거고, S107은 양수만 더하고 하나는 상세를 못했기 때문에 얘보다 무조건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상세시켜서 2씩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양수만 나오고 음수 안 나왔어? 그럼 양수 졸라 클 거 아니야. 그지? 그 졸라 큰 양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졸라 큰 항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 얼마예요? 108입니다. 알았죠? 절대값 N의 최소값은 108이 됩니다. N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선생님 좀 더 엄밀하게 좀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S107 한 번만 계산해 줄까? 야, S107은 봐봐. 여기서부터 뽀개고 들어가는 거잖아. 뽀개 들어가는데 얘는 하나 덜 더하고 얘는 하나 끝까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A1부터 무조건 더할 거니까. 그럼 얘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 나겠어요, 여기다? A1만큼 차이 나겠죠. A1만 더하고 끝났을 때니까. 상세를 못 시켰을 거 아니야, A108이. 그죠? 그러니까 S107은 1번부터 107번까지니까, 여기에서 A108만큼 더한 녀석, 다른 말로 하면 A1만큼 더한 녀석, 이 녀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질문. 187이겠지? 아닌가? 187은 너무 쉬웠나? 190이었겠지?
190이죠. 190 푼 사람. 그냥 물어보는 거야. 푼 사람. 푼 사람 있어? 풀었는데 답이 좀 이상한 사람. 다시. 푼 사람. 풀었는데 답이 이상한 사람. 넌 뭐 나왔는데? 저는 21이잖아. 그럼 답이잖아. 답이 이상한 사람. 정말 답은 21이라고 떠드는데 난 다른 답이 계속 나오는 사람. 없냐? 그 정도 레벨 아니야? 문제 오류다. 알았지? 190번에 쓰세요. 단 모든 항은 0이 아닌 정수. 109번 오류입니다. 190번. 알았죠? 그래서 혹시나 나와 있어? 응. 슈바 나만 낚았어? 왜? 그거 써 있어? 슈바. 그래? PDF도 없는데? 짜증나. 나만 자꾸 답이 안 나와가지고, 새끼들 뭐야? 근데 야매네 하고서 정오표 찾아봤네, 씨. 니네 있었으니까 풀었다? 있었으니까 이상하지 않았다? 납득이 되네. 하겠습니다. 187, 190 둘 다 할게요. 187, 190 둘 다 하겠습니다. 187. 자, 187 보시면은 AN 더하기 BN이 5N 더하기 1입니다. AN 더하기 BN은 5N 더하기 1. 그리고 A6 마이너스 B6, A3 마이너스 B3 이 녀석이 같답니다. 그때 뭐 구해달래? A2 더하기 A4 구해달랍니다.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AN하고 BN이 둘 다 뭐래요? 등차래요. 얘도 뭐고요? 등차. 얘도 뭐고요? 등차. 그러면 AN의 공차를 제가 D1이라고 하겠습니다. BN의 공차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D2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나 AN이 이미 구성됐는데 AN은 왜 구성됐을까? AN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알려줘라. D1N 더하기 어떤 상수 붙어있는 상태겠죠. P라고 할까요? BN도 구성이 끝났습니다. BN 어떤 상태일까? D2N 플러스 어떤 상수 붙어있는 상태겠죠. 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그리고 N 앞에는 반드시 공차를 쓰기로 약속함. 맞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AN 더하기 얼마인데 BN인데 얘 얼마야? D1 더하기 D2N 플러스 P 더하기 Q가 나오시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D1 더하기 D2가 얼마야 얘들아? D1 더하기 D2 응? 5야? D1 더하기 D2가 얼마라고? 5야. 할게. D1 더하기 D2가 얼마다? 5네. 요거 해석할게요. 등차 수열은 항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되죠? 빼셔야 됩니다. 등차니까. 그러면 A6에서 누굴 빼야 돼? A3 빼야 돼. A6에서 뺍니다. A3. 그럼 얘도 넘어갈게. B6에서 누구를 뺍니까? B3를 뺍니다. 질문. 등차에서 두 항의 차이는 항번호의 차이만큼 공차의 개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6에서 3 빼면 얼마? 3D1이 되네요. 6에서 3 빼면 얼마? 3D2가 되겠네요. 공차의 개수. 그죠? 그럼 따라서 3으로 약분하시면 D1하고 D2가 뭐하다? 같다. 그럼 얘 반띵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고? 2분의 5. 얘도 얼마야? 2분의 5인 거야. 너 2분의 5구나. 너도 얼마야? 2분의 5네. 문제 풀렸네요.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였는데? 얘였잖아. 그치? 대입하시면 되겠죠. A2 얼마야? 5 플러스 P. B4냐 이거 혹시? B4네요. B4 여기다 4 넣어주세요. C 플러스 Q. 값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ESM.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결론적으로 15 더하기 P 더하기 Q를 구하고 싶은데 나 P 더하기 Q가 많은데 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5n 플러스 1이라고. 그럼 P 더하기 Q가 얼마 하게?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더하면 답은 얼마? 16.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몇 줄 안 쓰고 넘어가는 문제. 오케이? 190번으로 가겠습니다. 190번. 자, 지우겠습니다.
190번 가자. 190번. 190번 펴주세요. 190번 펴주세요. 가. 공차가 정수다. D가 정수. 공차가 정수면서 A1의 최소값 좀 구해달래. A1의 최소값.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수나 자연수 코멘트 나오시면 무조건 동그라미야. 되게 중요한 힌트야. 알았지? 정수, 자연수는 무조건 중요한 힌트야. 오케이?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권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권은 뭐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얼마가 AK가 절대값 씌워도 똑같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절대값 AK. 그리고 나조건까지 쓰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조건 한번 쓰고 생각할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2까지. 1에서부터 12까지 얼마? AK.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절대값 AK 마이너스 2. 그쵸? 해석합니다. 야, 얘는 무슨 뜻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10까지 더한 게 얘죠. 얘는 무슨 뜻이야? A1의 절대값이요, A2의 절대값이요, A3의 절대값이요, A4의 절대값이요. 그런 녀석이 지금 뭐가 돼? 같대. 쓰면 이런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누구? A10이라는 녀석이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점점점 절대값 A10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잖아. 절대값이 그냥 벗기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벗기고 나왔다는 얘기는 A1도 뭐고 양수고 A2도 뭐고 양수고 A10까지도 뭐다? 양수니까 합이 같았겠죠. 그러니까 1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10제항까지는 우리가 뭐다? 양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양수네. 그죠? 양수였겠죠. 괜찮나요? 물론 A10이 뭐였을 수도 있어. 0이었을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얘네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식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A1부터 A10까지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다며. 그지? 그럼 이 녀석은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에다가 더하기 K가 어디서부터 11번째부터 12번째까지 AK가 같다는 얘기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랑 더하기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1에서부터 12까지의 AK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를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 보시면 얘랑 뭐가 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쓱쓱 지워버리면 끝나죠. 너 꺼지고 너도 꺼지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그죠?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부터 쓰자. 얘는 남은 게 뭔데? A11 더하기 A12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절대값 A11 더하기 절대값 A12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얘기죠. 야, 둘 다 양수였으면 같았겠죠. 마이너스 2를 할 게 아니라.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뭐였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에 음수가 뭐로 탈바꿈하면서? 양수로 탈바꿈하면서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냈겠죠. 음수를 그대로 더했으면은 음수가 그대로 더해졌으면은 같아졌을 텐데 얘네가 양수면은 둘이 같았어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였으니까 차이가 생겼죠. 음수를 양수처럼 바꿔버렸으니까 더 커졌겠죠. 이 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렇군.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구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음수였으니까 A11이라는 애가 음수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A10은 0보다 크거나 같았었죠. A11이 음수였습니다. 그럼 공차는 양수였게 음수였게? 음수였겠지. 왜? A10보다 A11이 뭐 했으니까? 더 작아졌으니까 감소하는 형태니까 공차는 음수였겠죠. 그죠? 공차는 음수였겠죠. 이렇게. 괜찮니? 공차는 음수였겠지. 그럼 A11이 음수면 A12도 당연히 뭐여야 돼, 얘들아? 음수여야 돼. 왜? 공차가 양수니까 A11은 A12보다 무조건 크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해결할게요. 그럼 얘 나올 때 뭐 달고 나오셔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죠? 마이너스 A11, 마이너스 A12니까 넘어가면 2에다가 A11 더하기 A12가 되실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약 분을 치시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A11 더하기 A12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A12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얘들아, 등차 수열은 다른 항을 들고 있되 공차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얘는 뭐로 표현돼? A11 더하기 A11에 플러스 D로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A11에다가 플러스 D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저기에서 공차가 무슨 코멘트가 있어? 공차가 뭐라는 코멘트가 있냐? 정수라는 코멘트가 있잖아. 정수라는 코멘트가 있지. 그러면 공차가 뭐였다고? 정수였다고. 공차가 뭐였다고? 정수였다고. 괜찮아? 그러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 정수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음수를 빼내야 되잖아. 음수니까 얘가 어떤 음수가 되는데 거기다 공차를 음수 이내를 더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냥 정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이 누구야? 음의 정수 중에 제일 큰 녀석. 마이너스 1이지. 그럼 D가 마이너스 1만 되더라도 얘는 0인데? 그치? D가 마이너스 2면 얘 어떻게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2분의 1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 그때 얼마야? 0이지. 얘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얘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되니까 2분의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겼어? 모순. 모든 항은 0이 아니면서 A11은 뭐였다고 가정했는데? 음수였다고 가정했는데 모순이 생겼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긴 거지. 그럼 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A11 음수를 가정하고 문제 풀었는데 A11이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인정? 괜찮음? 오케이. 그럼 이제 너무 명확해졌네. 그럼 이제는 뭔 거야?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소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풀리겠다. 이렇게 풀립니다. A11이 뭐고요? A11이 뭐고요? 양수고요. A12는 뭐였다? 음수였다.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공차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했죠? 아 그렇군. 그럼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지워줘. 얘는 나올 때 뭐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넘어가. 그럼 이 A12가 결국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A12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A11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A11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최소한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2를 더해야 얘가 양수로 갈 수 있겠죠? 최소한 2는 더해줘야 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는 돼야 돼. 공차가 마이너스 2는 돼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 A1의 최소값 물어봤지. 그럼 얘들아, 선생님, 공차가 마3이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계속 더해져서 A1으로 갈 거 아니야. 더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럼 공차가 뭐 할수록? 이 녀석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A1은 무조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차는 뭐로 확정이다? 마이너스 2로 확정이야. 얘가 마3만 되더라도 A1이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계속 30 더해가면서 갈 테니까. 얘는 20 더해서 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A11이 1이니까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2니까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럼 A11에서 얼마를 빼주시면 10D를 빼주시면 얘랑 합이 목적지의 항번호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목적지의 항번호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A11 얼마? 1.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0이 되시면서 정답은 얼마? 21이 최종적으로 최소값이 되시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래. 나 진짜. 나 영광으로 5개 찍어. 육아휴직 같은 거 없어요? 육아휴직. 없어. 야, 시호, 나 오늘 졸라 황당한 일 하나 알려줄까? 나 오늘 차 끌고 오다가 보험 사기 당할 뻔했어. 진짜. 나 살면서 처음 경험했는데, 봐봐. 나 졸라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줘. 웃긴 게 아니라 나 진짜 존나 시끄럽했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회전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도로가 존나 한적한 도로야. 고가를 타기 전 존나 한적한 도로야. 차가 별로 없어. 여기 막 주차 쫙 돼 있고. 근데 여기에 진짜 간이 버스역이 하나 있거든. 간이 버스역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차를 끌고 우회전을 했으니까 졸라 서행을 할 거 아니야. 이게 2개로 달릴 수 있거든. 내가 평소 같으면 여기를 가. 평소 같으면 여기를 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진짜 농담 안 하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를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회전했으니까 존나 서행할 거 아니야. 존나 서행할 건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야. 반바지 입고 어떤 아저씨야. 아저씨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척을 존나 하는 거야. 처음에 버스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막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서행하면서 쭉 가고 있었거든.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핸드폰 이렇게 했었어. 여기가 도로야. 이렇게 딱 하더니 이지랄 하는 거야. 내 차 앞에서. 씨발 깜짝 놀랐다니까 나 진짜. 그냥 살짝 이렇게 발을 디뎌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뭐 칼로이스야. 졸라 멀리 뛰게 하면서 도로의 중앙으로 딱 이렇게 오는 거야. 진짜 농담 안 하고. 근데 선생님이 오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와,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급브레이크를 존나 딱 밟았다? 근데 딱 밟아가지고 이만큼 쓴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진짜 비슷하게 섰으면은 넘어졌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짜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존나 빠르게 멈췄거든? 진짜. 나 이 사람 보고 있었거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지. 사람은 그냥 전화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침인데 뭐 술 처먹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브레이크 빵 밟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어. 얘는 여기 있고, 난 여기 있는 거야. 알지? 선생님이 창문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멋쩍으듯이 전화하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올라가는 거야. 가가지고 딱 세운 다음에 창문 열고서는 아저씨 일로 와보라고. 선생님 인상 쓰면 존나 무섭거든. 니네 생각해봐. 야, 선생님 오늘 내가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와이프를 차를 타게 하려고 전에 있던 차를 지금 차가 2대인 상태야. 왜냐면은 똥차 하나랑 새차 하나. 와이프가 이제 애기 때문에 차를 몰 수도 있으니까 똥차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오늘 내가 똥차를 몰고 왔어. 예전 차를. 왜 그러냐면 그 조리원이 주차장이 존나 좁아가지고 지금 새 차는 주차하면 나올 때만 한 10번 돌려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돌고 왔는데 딱 돌아가지고 이제 똥차 몰고 왔으니까 얘가 불박을 깜빡 잊고 안 킨 거야. 처음 출발할 때. 불박을 깜빡 잊고 안 켜니까 내 생각엔 이 사람이 전화하면서 뭘 본 거냐면 이 불박에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걸 본 것 같아. 근데 내 불박이 꺼져 있었잖아. 불박이 꺼져 있었으니까 갑자기 이주를 한 거야. 딱 가가지고 또 차가 뭐냐면 똥차가 K5야. 봐, 시계 찼지, K4 찼지, 반발에 카라티 입었지, 인상 머리 깍두기 머리 딱 했지. 창문 딱 열고 아저씨! 한번 한 거야. 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뒤로 가. 일로 와보라니까? 내가 이러겠거든. 그러니까 나오면서 아저씨 미쳤어? 내가 그랬거든. 존나 소리 크게 질렀거든. 존나 소리 지르면서 진짜 내가 욕은 안 하고 아저씨, 나 아저씨니까 욕은 안 하고 아저씨 진짜 경찰서 갈래?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지랄 하는 거야. 전화 안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기 끄더라고. 전화기 끄더라고. 일로 와봐. 그러니까 슬금슬금 와. 와가지고 막 하면서 사과해요. 이러니까 내가 사과해요. 이랬거든. 정우성처럼. 인상 존나 쓰고 있었으니까 사과해요. 나한테! 이러고 존나 했거든. 사과하라 존나 했거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고개만 까딱거리는 사과야! 내가 그러거든. 한 3분 내가 존나 지랄했거든. 사과야! 내릴까?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술 취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보험 사기야? 하니까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야. 씨발 살면서 처음 겪었어 나. 내가 운전을 처음 봤어. 와 이렇게 대놓고서는 씨발 점핑해가지고 개구리 마냥 탁! 아니 무슨 쇼하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정신병 있는 줄 알았네 나 진짜. 미쳤냐고 하면서. 그 사람도 만약에 내가 좀 여자거나 조금 만만해 보이는 애였으면은 그 사람은 일단 차를 잘못 골랐어. K8을 골라야 되지. 고를 거면 뭐 니로나 이런 거 골랐어야지. 레이나 이런 거 골랐어야지. 모니 이런 거 골랐어야지. K5 가고 있는데 K5 똥차 몰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서? 네, 존나 무섭거든. 딱 올리고 창문 쫙 내려. 팔걸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일로 와보라고. 근데 키도 빨간색이야. 오늘 카라티에 빨간색 입은 거야.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존나 지랄했네 진짜. 그래서 내가 핸드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 그래서 핸드폰 번호 줘요. 내가 이랬거든.
거기서 갑자기 슬금슬금 뒤로 가더라고. 진짜 핸드폰 번호 뺏어갈까봐. 근데 졸라 웃긴 건 그 뒤에 자전거, 공용 자전거가 있어. 그 공용 자전거가 뭐냐면 그 놀이공원 같은 데 운동하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써놓잖아. 그 공원에 운동기구 세워두잖아요. 거기서 막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를 졸라 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는 이걸 봤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앞만 보고 자전거만 타더라고. 그래서 아, 저 아줌마도 대단하다 하면서 신경도 안 써. 오로지 앞만 보고 자전거만 타고 있는 거야. 이게 멈춰있는 고정 자전거. 아, 거기서 부딪혔으면은 씨발, 존나 신빙성 있는데? 아, 걸렸으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고, 박았으면, 내가 봤어요? 슈바 소름 끼치는데?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씨발, 거기 갈 때마다 존나 무서울 것 같아. 존나 서행했어. 미친 정신병자 마냥 이렇게 딱 어떻게 도로 중앙으로 뛰어나와요. 그냥 이렇게 달려나온 게 아니라, 무슨 코미디 하는 것 마냥, 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신병자 마냥. 너무 힘들었어. 목소리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걸이? 아이, 그 아저씨는 이미 창문 내릴 때 내 눈빛부터 쫄았어. 창문이 쓱 내려가는데, 아차 싶은 거지, 이 아저씨, 진짜. 창문이 쓱 내려가는데, 와봐! 내가 그랬거든. 지금 내가 소리를 크게 못 지르니까 진짜 졸라 크게. 강사니까 내가 목소리 졸라 크잖아. 아저씨! 졸라 불렀거든. 사과하라고 했거든. 사과하라고. 보험 사기냐고. 보험 사기야? 내가 그랬거든. 아니래. 술 취했어? 아니래. 그래서 졸라 짜증나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있어. 니네한테라도 얘기하니까 다행이다. 불박 없었으면 나 진짜 꼼짝없이 당할 뻔. 나 오늘 못 볼 뻔했어, 니네. 지금 저기서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190번까지 질문을 다 받은 거고, 야, 내일 1시간 있냐? 내일 1시간 있죠? 1시간 있죠? 몇 번까지 가능해? 몇 번까지 가능해?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어? 내일 이제 주말 끼고 많이 내는 거니까 200번. 오케이. 내일까지 200번이고 주말에 좀 많이 낼게. 알았지? 주말에 많이 낼게.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야, 오늘 한 거 복습해야 돼. 알았지? 응. 안 올라왔다고? 나 공개를 했을 때, 내가 한번 조정해줄게. 확터? 수업만 올랐다고? 공개를 안 했나 보다. 잠깐만. 공개로 바꿔줄게.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이냐? 4일? 이거 안 바꿨나 보구나. 안 바꿨구나. 공개로 바꿔줄게. 꺼줘.